여러분들은 은퇴 이후에 생활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니저님은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은퇴 후에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월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생각하고 계시네요. 금쪽 같은 내 연금을 위해 시장 이슈를 매달 촘촘히 전해드리는 연금 매달. 안녕하세요, 민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재일입니다. 연금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금모 이슈 시간입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되어줄 연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니저님은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는 은퇴 후에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월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생각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매월 100씩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노후 여가 생활이나 자녀들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원비, 식비 같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꼭 필요한데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연금에 차곡차곡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적인 노후를 위해 한 달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통계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194만 원, 개인은 11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1인당 노인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약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적연금만으로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누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를 통한 재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젊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 은퇴 시점엔 안정적인 자산 관리로 노후 자산을 모으는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더 막막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막상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재테크를 잘 해서 은퇴 자산을 다 모았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연금 수령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을 더 떼고 퇴직소득세니 연금소득세니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은퇴 이후의 자산 관리가 정말 재테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세액 계산이나 인출 계획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번 연금모 이슈의 주제인데요. 바로 TIF 타겟 인컴 펀드입니다. 그런데 TDF랑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TDF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먼저 이름부터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 즉 TDF는 특정 시점을 목표로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하며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타겟 인컴 펀드, TIF는 인컴, 즉 소득 창출이 어려운 노후 시기에 지속적인 인컴, 그러니까 생활비와 같은 수익을 꾸준히 받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대다수의 금융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적립식 투자 상품인데요. 이 TIF는 자산 증식이 아니라 노후 자금을 얼마나 더 오래 쓸 수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인출형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증식이 아닌 인출 기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TIF는 보통 주식형 펀드 같은 적립식 투자 상품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노후 시기에 알맞는 펀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 이 TIF,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월지급식 펀드랑 상품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TIF와 월지급식 펀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먼저 운용 목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지급식 펀드는 인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TIF는 노후 자산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자금의 인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TIF는 큰 수익보다는 좀 더 가늘고 길게 내 노후 시기 동안 꾸준히 또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운용하는 전략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TIF는 특히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상품인데요. 저희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같은 조건인 상황에서 변동성이 5%일 때와 10%일 때
노후 자산의 인출 기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계산해 봤더니 변동성 5% 차이의 인출 기간이 약 2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월지급식 펀드도 운용 전략이나 매니저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TIF 펀드는 특히나 급격한 하락 장세에 대한 방어, 즉 변동성을 줄이는데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120살까지도 살아도 든든할 것 같아요. 이제 노후엔 근로소득 창출이 어려운 만큼 이렇게 변동성 관리를 통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인출하는 걸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은퇴자산 관리에 특화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자금의 인출 성격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과에 따라 벌어들인 수익 배분을 추구하는 월 지급식 펀드와는 달리 TIF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금 소득을 항시 지급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 관리를 통해 인출 기간을 극대화하고 리츠나 물가 연동 채권 등 꾸준한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인컴 자산에 집중 투자를 하고 또 자산별 하이브리드 환해지 전략으로 변동성 관리까지 챙기는 하나 라이프 플러스 TIF.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주의점이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TIF도 월 지급식 펀드와 마찬가지로 펀드의 운용 성과가 지급하는 분배금보다 적을 경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강조한 변동성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재일 매니저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하나 라이프 플러스 TIF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이어 펀드 매니저의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 운용 리포트 시간도 이어집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촘촘한 연금 시장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금 매달. 매달.